계속 뻔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빚지지 않아야 된다.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간들의 이제 연속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죠. 앞으로 몇 년간은 많이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일본이 2024년 연말 기준금리를 또 인상한다는 얘기, 엔캐리가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들은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좀 보수적으로 좀 살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빚 갚는 게 정말 어렵죠. 연끌해가지고 40년, 50년을 빚 갚고 살라 그러면 정말 인생이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빚지라고 계속 꼬드겼죠. 그리고 빚진 사람들 나몰라라고 놔버립니다. 이제 자산시장이 대붕괴가 이제 닥칠 수밖에 없죠. 엔화가 지금 뭐 960원, 950원 이러는데 1100원, 1200원 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리만 때는 1500원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꽤 무서운 얘기죠. 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삶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또 헤쳐나가고 견딜 수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죠. 미국의 중산층은 가정당 비상연금이 30만 원도 없답니다. 그 달 벌어서 그 달 쓰는 게 미국의 중산층들의 모습이라고 하죠. 한국은요? 한국은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 1.7%쯤 된다는데요. 중국은 4.6%쯤 된다고 하고, 미국이 자빠지면요 다른 나라들도 급속히 안 좋아지는데 한국은요 더욱더 우려스럽다라고 보면 맞죠. 한국은 20년 만에 카드 대란이라고 얘기하고 연체가 2조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IMF 때보다 연체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들 1000만, 100만 명 폐업, 그들은요 폐업하고 나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친척도 있고 이웃들이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요 개인주의 사회라 그런 것조차도 없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관계가 다 차단되고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패배했다라는 생각에 그 가족 구성은 전부 다 매우 우울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크가 되는 거죠. 악랄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돈 말고는 다른 건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로 편협하고 무서운 악인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변한다고 보면 맞죠. 앞으로 우리 주변에 책임감도 없고 막장인 인간들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자영업하다가 말아먹고 인생이 바닥으로 지하로 추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 남을 물어뜯고 뜯어먹고 뼈까지 발라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까운 거리도 아예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할 정도로 함부로 길거리를 나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언제 어떻게 악인들한테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빚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줄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8월 여름에 휴가철인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휴가를 못 가는 거죠. 조만간에 주식시장에 경공매도 폭증한다고 하고 해고당하고 월급도 줄어들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개작살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빚 때문에 무너지는 이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며 살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감당 못할 최악의 경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더 심한 충격은 2025년 말부터 시작된다는데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참 믿기 어렵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추락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고요.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12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40대 후반에도 주된 시장에서 내몰리는 인들이 너무도 많으니 이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모습인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오고 그 여파가 한국에 닥치고 2024년 연말에 일본의 금리 인사까지 또 겹치면 우리네 삶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8월 5일이었나요? 월요일이었나요? 이제 한국의 증시가 10% 넘게 빠졌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충격이 여러 차례 올 거다. 그리고 대폭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하죠. 많이 두렵습니다. 많이 겁납니다.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충격들이 닥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금만 약점 보이면 그 약점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광기 어린 악인들이 너무도 많답니다. 바닥에 머물수록 더 편안함을 느끼고 밑바닥부터 하나씩 둘씩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책임감, 진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답니다. 지금은요, 직장 안에서의 삶보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의 삶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의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지낼 그 시간들을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을 키워야 되는데,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뭘 채울 건데,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겠고요. 좀 더 염려하고 대비하고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챙기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살아갈지를 하나씩 둘씩 좀 다듬어 나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이고 좀 더 단단히 살아가야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대비하는 삶을 갖춰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